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드디어 저와 만남을 가졌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강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하고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바로 경호학이 뭔가 제 1장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호학, 자 경호학 먼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1장입니다. 경호학과 경호. 자 도대체 이 경호학이라는 말이 뭐고, 그렇죠? 요 학. 학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어때요? 하기 싫죠? 그렇잖아요. 학. 왠지 학문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근데 학을 딱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나아요. 왜? 이것은 어떤 실무적 형태처럼, 뭔가 어떤 행위적 근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하기 싫어요. 근데 학문이 아니고 놀이다, 어떤 행위다, 그러면은 할 만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렸을 때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책에 만화책으로 돼 있으면은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요즘에요, 뭐 초등학교나 이렇게 보면은 책들이 진짜 만화책으로 나옵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안 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화면은 되지만 만화가 학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일단 경호학은 학문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는 행위적 근거. 자 우리는 이 행위적 근거인데 이걸 우리는 호의라 그럽니다. 호의무사.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호의무사. 누군가가 나를 호의해주는 이런 호의무사적 형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1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라는 것이 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도 배워서 경호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경호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배워서 경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경호가 됐는데, 이제 싸움 잘한 것만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학이 돼버린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경호적 근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제 어떤 경호가 되는데, 근데 경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자세나 여기 있는 서 있는 이 모습,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경호. 학을 빼니까 좀 낫죠? 형식적 경호학, 실질적 경호학. 자, 여기서 말한 요 형식적 경호학, 여기서 말한 요 실질적 경호학. 자, 이 형태에서 경호라는 말 자체가 호인데, 아까 배운 것처럼 호인데 형식과 실질로 나눠지면서 뭔가 판단하는 것이 약간적 흐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라는 말은 곧 법입니다. 그죠? 법.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딱 이거야. 그리고 이거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틀이죠, 틀. 자, 실질은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경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제각각일 거예요. 경호라는 뜻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이건 개인적 뜻이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경호의 의미라는 뜻이. 자, 이게 바로 실질적입니다. 이건 현실성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닿는 거, 이게 바로 경호적 입장에서 뜻들이 다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경호와,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 경호와, 위험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 경호와, 위험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경호, 내가 유명한 사람일 때 경호, 유명하지 않는 사람일 때 경호,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경호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 그거 연예인들이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아, 그거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경호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도 경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쵸? 공경호, 경찰에게. 우리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도움을 경찰한테 의뢰해서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 경호라는 근거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 나는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은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사 먹을 때 아니면 뭘 먹을 때 이럴 때 전부 다 그 돈에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세는 내지 않지만 간접세는 내는데 간접세는 세금이라는 느낌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는 지불하는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근거로서 전부 다 세금이라는 거예요. 직접세도 세금이고 간접세도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정해진 거죠. 이것만 세금이야. 너는 세금 냈고 너는 안 낸 놈이야. 이거죠.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우리가 보호 안 해. 너는 세금 냈으니까 우리가 보호해. 이게 바로 형식적 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과 이것의 비교를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 자,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호 나와 있죠. 자, 경호관계법, 법에다 동그라미 딱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정법, 법에다 동그라미 딱 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입니다. 제도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왜? 정해져 있잖아요. 제도는 틀이에요. 그렇죠? 제도는 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 거야. 우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 거야. 이것은 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요. 그 외의 것들입니다. 제도도 아니고 법도 아닌 것들. 그것들이 전부 틀 입장을 벗어나는 것들이죠. 실제적 근거죠. 그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이 틀을 벗어나고 이 제도를 벗어나서. 그죠? 남자도 여성이 일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이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실성 의미.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다양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양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다양한 의미.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양성의 의미입니다. 피경호자의 신변을 가른 유해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는 안전활동. 이 모든 것들이죠. 이게 꼭 경호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경호 대상자의 절대적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경호의 의는 이거야. 어떤 교수님은 A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교수님은 B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교수님은 C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실질적 경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학은 공부잖아요. 학문적 의미니까. 그러면 이미 법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형식적 경호학. 그게 아니라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경호는 이렇다. 이렇게 한 거 실질적 경호학. 됐죠? 자, 이래서 바로 이 비교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상 출제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점을 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나라의 경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 그럼 자, 이건 각국을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한국.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국은 대통령 경호실. 자, 그리고 경찰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한국은 이 두 가지 경호가 경호라는 형태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일본은,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나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 자, 이 나라들이 대통령 경호실하고 경찰. 그러면 대통령 경호실하고 경찰 둘로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경호를 맡고 있는 것은 대통령 경호실은 오직 대통령만 맡아요. 우리는 못 맡아요.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누구예요? 경찰이죠. 여기는 대통령 경호고 여기는 그 외예요. 그죠? 근데 대통령은요, 그 사람의 모든 일거일수적을 다 경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만 해줘요. 우리가 신고를 한다든가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된다 이것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오직 신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미국 땅은 아주 넓어요. 어디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최대한 공격을 적게 맞게끔만 요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호하는 거예요. 최대한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경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덜 다치게 하려면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총이 날라오면 그 총을 누군가 맞아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근접성이죠. 자, 이 세 가지의 경제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와 있죠. 각 기관별 경호에 대한 정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경호실은 모든 안전활동입니다. 거기다 모든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돼요. 모든이 나오면 아 이건 대통령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우리 거 일거이투서 모두 해주지 않잖아. 경찰이 우리 거 모든 거 해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 외의 경우는 바로 경찰이 해주는데 경찰은 직간접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간접 영향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 경찰이 뭐 1대1로 경찰 한 명에 일반 국민 한 명 이런다면은 모르겠죠. 너는 이 사람 맡아. 그럼 맡아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결국 한 명을 맡는 1대1로 맡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 몇십만 명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다 맡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두 다 해주냐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한 명이에요. 경호원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모두 다 관리할 수가 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요인경호부대입니다. 일본 요인경호부대. 자, 일본은요, 일단 신변 위에서 하는 겁니다. 신변. 그러니까 신변과 관련돼서 경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 일본에서 말하는 의는 자, 신변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경호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요, 자, 실제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의 성공 기회를 자, 동그라미 치면 돼 있죠? 최소화. 그렇죠? 최소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경호국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이 세 가지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만 두 가지 전제에 의해서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와 그리고 경찰하고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나누어서 경호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호기관이 우리가 국가에서 이루는 경호기관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라별로 경호가 뭔가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경호학의 정의와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경호학의 정의. 경호학은 학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이 붙으면 기분 나쁘다고요. 왠지 하기 싫고. 그죠?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학은 자, 밑줄 쳐볼까요? 종합과학적 성격을 띤 종합예술입니다. 그렇죠? 종합예술인데 예전에 홍서범 씨 생각나네요. 그렇죠? 자, 종합적 다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전체. 그래서 종합이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그죠? MC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예술이 아닙니까? 그게 종합예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자, 경호학의 대상 나왔네요. 자, 경호학은 경호 기본과 경호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호 현상은 경호 의식, 경호 제도, 경호 관계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범은 법학적 근거로서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법 플러스 실제. 아까 형식적 경호학과 실질적 경호학을 합쳐서 우리는 경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호는 그죠? 경호는 학문화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경호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다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과 그리고 다양성이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는 경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호학은 형식적, 실질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경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호 및 경비의 분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경호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자, 경호의 분류. 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상이 있고요. 장소 있죠. 성격이 있습니다.
이동수단, 경호, 수중이 나왔네요. 직간접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직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대상만 하더라도 여기서 봤더니 바로 8개의 형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8개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나오니까요. 우리 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맞히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상은 공경어, 사경어입니다. 여기서 대상은 공경어, 사경어인데요. 우리가 공경어라는 형태를 이루어졌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당연히 갑은 최고겠죠. 내가 갑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갑은 당연히 최고겠죠.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겠어요? 대통령급. 아시겠죠? 대통령급.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다면은 당연히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가족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대통령급 이런 사람들이 갑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들, 대통령, 당선자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 사람이라면 대통령급, 그렇죠? 외국 수상이라든가 국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거고, 을은 대통령 바로 밑에 급, 3부 요인이 있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죠? 국무총리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이런 식으로 이런 밑에 바로 그 밑에 급에서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바로 을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외국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우리가 대통령이 1순위라면 2순위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순위는 이제 장관급부터죠. 그럼 장관급 이하들은 전부 다 병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 을, 병 세 개 중에서 그럼 도대체 대통령 경호실은 그러면 어디만 관리를 할까요? 그렇죠. 갑만. 내가 갑이야. 그래서 경호실이 갑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경호실. 그래서 갑만 관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 갑. 그러면 을, 병은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렇죠. 경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경호는, 공경호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눠놨잖아. 대통령 경호실하고 경찰하고. 그럼 대통령 경호실 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어요? 경찰이 해야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만 한단 경찰기관이 을, 병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경호실은 갑만 대통령 경호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을, 병은 뭐가 한다? 경찰이 맡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경호는 보니까 1급, 2급, 3급을 나눠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확인만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경호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주면 1급이죠, 뭐. 그렇죠? 돈 많이 주면 1급이지, 사경호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돈 많이 안 주면 1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것은. 돈 많이 주면 1급이에요, 사경호는. 자, 장소에 관한 분류가 나와 있죠. 장소. 자, 행사장, 숙소, 그리고 연도. 자, 행사장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행사를 하는 곳일 것이고요. 숙소는 숙소겠죠. 생활하는 곳. 그리고 연도는 바로 길. 그죠? 길거리. 자, 그래서 육로도 되고 철로도 되고요. 성격. 자, 의외로요. 이게 출제가 돼요.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은 확인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공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식, 비공식, 약식. 간단해요. 공식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비공식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약식은 출퇴근입니다. 그죠? 약식은 출퇴근. 그래서 이걸 나눌 때 1, 2, 3호 이렇게 나누는 거죠. A호, B호, C호. 그래서 호로 구성을 시켜요. 호. 그죠? 호. 그죠? 호. A호, B호, C호. 1, 2, 3호. 이런 식으로 호로 해가지고 결국 공비약이니까 호 불어줘야 될 거야. 약 발라주고 호 불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죠? 기억해야 되니까. 약 발라주고 호 불더라.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 2, 3호, A호, B호, C호. 그래서 호가 나오면 아, 이거네 이렇게라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동수단 나와 있죠. 보행, 경로죠. 걸어서. 차량, 자동차. 열차는요. 당연히 열차죠. 그죠? 열차. 자, 열차에서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열차는요.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요. 어디로? 부산역으로. 그러면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출발하면 그럼 도대체 이 경호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부산에서 담당할 것이냐? 서울에서 담당할 것이냐? 자, 우리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경찰은 지방청들이 있죠. 그럼 부산지방경찰청도 있을 것이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있을 텐데 그러면 서울서 부산에 갈 때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부산지방경찰청이 관리할 것이냐? 가운데 대전이 있네? 그럼 대전지방경찰청이 관리할까?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경유지가 있다면. 자,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사람이 몰고 가면 되는 거잖아. 굳이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작한 곳에서 그냥 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출발지 이게 제일 간단하죠. 출발지 역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서울역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전역에서 출발했으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부산지방경찰. 제일 간단한 방법 아니에요. 머리 아프잖아요. 법도 머리 아프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 야 출발지세 게임 끝. 자, 그 다음에 항공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준이에요. 수준. 야, 우리가 뭐 공부하는 수준. 야, 너 공부하는 수준이 A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그죠? 우리가 수준 이야기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수준은 한마디로 A급, B급, C급입니다. 그렇죠? 수준은 A급, B급, C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야, 네 수준은 A급이야. 야, 너 정도 수준이면 B급이지?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A급, B급. 야, 너 정도 수준이 1호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야, 너 정도 수준은 A호야. 뭐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급. 그래서 수준은 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수준급이다. 수준급. 이런 말도 쓰네요. 수준급. 수준호 이런 말 안 쓰죠. 수준급이다. 야, 그럼 수준급이네? 이런 말 쓰죠. 그러네요. 아, 수준급. 여기서 발견됐네 하나. 수준급. 됐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연관성을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직접 간접.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냐면 직접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물적, 자연적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겁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쳐볼까요? 인적, 물적, 자연적. 자, 이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가 직접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되겠죠. 자, 직종입니다. 경제인, 뭐 경제인 누군지 다 알죠? 정치인, 정치인 누군지 다 알죠? 연예인, 연예인 누군지 다 알죠? 뭐 이런 거 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런 수준이구나. 자, 근무 형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형식이 있는데요. 요 전제에서 판단됐을 때 노비혼이죠. 노출, 비노출, 혼합. 노출과 비노출을 합치면 혼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비혼. 이게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노출, 비노출, 혼합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노출이 된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혼합적인 형태에서도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이 분류의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구분만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노출, 비노출, 혼합 이것과 연관돼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경호의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호 분류입니다. 경호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잠깐 한번 봐보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해서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사전에 계획이 된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자, 그러면 경복궁을 방문했으니까 계획이 된 경복궁을 방문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있어요? 갑이죠, 갑. 자, 그리고 여기는 계획이 됐으니까 공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 그죠? 1호. 그죠? 공비약, 호.
A호. 자, 애정이 없던 미문화원이네요. 애정이 없던. 자, 여기는 비공식이죠. 2호, B호. 자,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서 숙박했으니까 호텔에서 숙박을 했으니까 여기 숙박경호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라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포. 결국은 우리가 가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판단될 수 있는 거니까 이때 미국 대통령은 갑이다. 그죠? 갑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어쩔 때는 우리가 이제 A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A, B, C 이렇게 해서 A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형태에서 1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비의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관, 그죠? 기관에 대한 분류예요. 자, 경계 개념, 경계 대상, 경비업법, 그리고 경비 중요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5가지 형태로서 구성돼서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경비기관은 공경비, 사경비입니다. 이건 계속 공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공경비가 있고 사경비가 있구나. 자, 경계 개념과 관련돼서는요. 정상 개념, 그 다음에 정비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준비상 개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상 개념, 준비상 경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비상이라든가 준비상인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정비상이라는 것은 정상적 근거에 의해서 비상사태가 발견된 겁니다. 준비상이라는 것은요. 행사일을 전후에 일정한 기간 또는 비상상태 발생의 징후가 생기는 거죠. 그때 희박하더라도 일단 준비는 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계 대상은 치안경비, 혼잡경비, 특수경비, 재경비, 중요시설경비, 경호경비, 선거경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중혼, 재치경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 부분 또 나중에 나오니까요. 또 한번 여러분 볼 텐데 특히 혼잡경비 알아두세요. 국경일. 혼잡하다는 거죠. 일단은 뭐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뭐 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국경일. 그리고 특수경비는 특공대, 총, 칼. 그죠? 뭔가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특수경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의 중요도를 보시면 가급. 그죠? 가급. 그 다음에 나급, 다급 이렇게 되는데 가급은요.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나급은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다급은요.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급은 뭐 청와대 같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찰청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곳은 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구분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중요도 형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나급의 형태에서는 검경이라고 써놨죠. 나검경이야. 그래서 검찰과 경찰은 나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가결하는 것은 다상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 다결, 다상. 그래서 자, 가급은 여기서는 결정적인 역할이고요. 나급은 중대한 역할이고요. 다급은 상당한 형태입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데 하나 나온 게 이제 경비업법에 근거 하나 나와 있죠. 자, 경비업법은 특시, 신호기 이렇게 형태인데요. 자, 특수경비입니다. 특수경비는 특별한 곳을 경비하는 거예요. 좀 약간 달라져. 여기서 특수는 총칼, 총이나 칼, 무기를 드는 건데 여기는 특별한 곳, 그죠? 특별한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을 관리할 때 특수경비. 자, 여기는 그냥 일반 시설경비죠. 여기는 신변보호, 그리고 여기는 호송할 때 뭐 돈 같은 거 이런 거 넣는다든가 은행에서
호송경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에서 공부를 하는 사경비적 근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서 거의 그냥 분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경호학은 이거 아니라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호나마나 경비업고 공부하시니까 같이 하나 집어넣어서 같이 신경을 좀 써봐라. 특히 여기서 특이 있고 여기도 특이 있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공경비에서 특은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사경비는 무기를 가질 수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특은 특수시설, 진짜 특별한 시설들, 이런 공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시설들에서 하는 것을 바로 특수경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특수가 둘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것을 주의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류까지, 그렇죠? 경비의 분류도 있고 경호의 분류 형태까지 어떻게 분류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첫 강의 시간에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가 뭔지, 경호학이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비가 분류되고 어떤 식으로 경호가 분류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드디어 공경호가 뭐고 사경호가 뭔가, 그렇죠? 공경호, 사경호 비교점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